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인 여성입니다. 여러분, 겨울바다 좋아하시나요? 전 이상하게 여름보다 겨울바다가 더 좋네요. 여름바다가 아무 걱정 없는 청춘 같다면 겨울바다는 꼭 저 같은 중년 같아요. 비바람, 폭풍 후 다 견디고 변함없이 파도치는 모습이 꼭 제 나이의 인생 같네요. 젊어서 어린 아들과 저만 세상에 던져졌을 때 이 바다가 있어 살 수 있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 작게 시작한 생선가게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죠. 아들은 다 커서 의사가 됐지만 전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어요. 시장 상인들은 이제 이웃이 아니라 가족같이 느껴지고요. 사연 채널도 칼국수집 동생이 알려줘서 듣게 됐습니다. 기막힌 사연 듣다 보면 위안도 되고 제 지나온 세월들도 다시 떠오르네요. 지금이야 시장이 제 집 같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텃세도 있었고 별의별 손님이 다 있어 울 때도 많았죠. 그래도 아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걸 보면 또 기운이 나더라고요. 석훈아, 하루 종일 뭐 했어? 숙제 다 했어? 엄마, 나 오늘 시험 100점 맞았다? 그리고 엄마, 이것도 봐. 상 받았어. 수학 경시대회 대상. 그리고 이건 과학 독후감 최우수상. 아이고, 이게 다 뭐야. 석훈아, 정말 잘했다. 잘했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아들은 의대를 졸업해 가정의학과 의사가 됐고 지금은 35이 됐어요. 결혼은 아직 안 했습니다.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정말 속이 상해 죽겠어요. 크면서 속 한번 안 썩인 우리 아들은 다늦게 제 속을 애태우네요. 글쎄 녀석이 35이나 됐는데도 장가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생긴 것도 훤칠하고 의사에 돈도 모아놨는데 통 결혼할 생각을 안 해서 제가 답답증이 걸렸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들한테 집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 아들 장가가면 혼자 살 거예요. 장사하면서 정든 시장 상인들이랑 늙어갈 계획이죠. 의사 공부하고 자리 잡느라 20대는 다 보냈다 해도 30대 들어서면 데이트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런 낌새가 없네요. 다 큰 자식 억지로 상투 올려줄 수도 없고 콧돌에 꿰어 선자리에 데리고 나갈 수도 없고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가게에 기운이 없이 앉아있으면 이웃 상인들이 한마디씩 했어요. 왜? 석훈이가 선보러 나가기 싫대? 말도 못 꺼냈어. 눈치를 챈 건지 어쩐 건지 선 얘기만 꺼내려고 하면 날 피해.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만 하고 속이 타 죽겠다니까. 기다려봐. 석훈이 지연분 나타나면 가지 말래도 후다닥 갈 거니까. 내일 당장이라도 그랬으면 좋겠네. 우리 석훈인 10살도 되기 전에 아빠를 잃었어요. 집에 빚쟁이가 몰려와 어쩔 수 없이 먼 데로 이사까지 했고요. 집에서 아들만 키우던 제가 하루아침에 나와 장사를 하려니 처음엔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저기 생선 좀 사주세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면 누가 생선을 사주겠어요. 이러다간 아들이랑 굶어 죽겠다 싶어서 얼굴에 철판을 깔았습니다. 눈 딱 감고 창고도 빌리고 물건도 대량으로 사기 시작했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벼들었습니다. 단골 손님 만들려고 최대한 잘해드리고 별의별 소리를 들어도 웃어 넘겼죠. 노력이 통했는지 장사는 자리를 잡았고 현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장사가 재미있어졌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생선을 만지다 보니 아무리 잘 씻어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석훈이가 12살 땐가 하루는 제가 물었죠. 석훈아, 엄마한테 비린내 안 나? 안 나긴. 근데 괜찮아, 엄마. 그걸 싫어하면 안 되지. 왜 싫어하면 안 되는데? 나 다 알아. 엄마 나 부산 삼촌한테 보내려고 했지? 근데 장사 잘 돼서 안 보내도 되겠다고 통화하는 거 들었어.
엄마 냄새 나는 거 싫어하면 안 되고 감사해야 돼. 학교에서도 애들 다 알아. 엄마 시장에서 제일 가는 수산물 백화점 사장인 거. 뭐? 수산물 백화점 사장? 녀석도 참. 그때 힌트를 얻어 우리 가게 이름은 바다 백화점으로 지었죠. 더 어릴 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친구랑 부딪혀 눈을 다쳤는데 당장 병원에 데리고 가보라는 거였죠. 너무 놀라서 장사하다 말고 병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코를 틀어막더라고요. 저야 이골이 나서 의식도 못했지만 비린내가 진동을 했어요. 전 아들한테 그랬죠. 석훈아, 엄마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아줌마라고 해. 왜 엄마를 아줌마라고 해? 이리 와 엄마, 내 옆에 앉아. 아들 옆에 앉긴 했는데 병원 사람들이 다 코를 싸맸어요. 이게 무슨 냄새냐고 지독해 죽겠다고 하는데 제 얼굴이 빨개졌죠. 그런데 석훈이가 이러는 거였어요. 우리 엄마 영포시장에서 수산물 팔아요. 생선 냄새 나도 이해해주세요. 그래? 꼬마가 말도 잘하네. 저 꼬마 아니에요. 9살이나 됐어요. 9살 형이구나. 알았어. 이제 들어가서 진료받자. 혼자 몸으로 장사하랴, 애보랴, 살림하랴 정신이 없다가도 아들이 똑부러진 소리라면 정신이 번쩍 들었죠. 게다가 공부까지 잘해서 상이란 상도 다 쓸어오고 학원도 안 보냈는데 늘 1등을 하곤 했습니다. 혼자 키우는 아들이 기특하게 구니 힘들어도 살만했어요. 놀랍게도 아들은 중고등학교 내내 1등만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해도 아들 석훈이만 보면 대기업 총수도 안 부러웠죠. 일찌감치 의사가 되고 싶다던 아들은 결국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시장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상인들도 다 진심으로 축하해줬죠. 축하해 박 여사. 아들 의대 보내니까 어때?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지. 고생한 보람 있네. 아이 우리 시장의 자랑이다 석훈이가. 시장에서 특별히 플랜카드도 맞춰서 걸었어. 아이 봤어? 그런 것까지 언제 준비했어? 고마워요 정말. 그리고 뜻밖의 손님도 찾아왔어요. 아들과 1, 2등을 다투던 영철이 엄마였죠. 가끔 영철엄만 저한테 와서 아들 공부 좀 그만 시키라고 잔소리를 했어요. 석훈이 때문에 영철이가 1등을 못하니 노골적으로 뭐라고 할 때도 있었죠. 기어이 아들 장학생으로 의대까지 보내고 대단하긴 대단하네 석훈 엄마. 우리 영철인 신촌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어. 1년 보내다가 미국 유학 보내려고. 석훈이 때문에 우리 영철이 늘 2등만 했는데 이제 대학 가면 둘이 경쟁할 일도 없겠지? 나 솔직히 석훈이 때문에 많이 속상했어. 앞으로 영철이랑 석훈이 서로 엮이는 일 없으면 좋겠네. 축하도 아니고 비아냥도 아니고 애매한 인사에 전 그냥 웃고 말았죠. 사실 영철이는 아버지가 변호사고 엄청 부자였어요. 학교 학부모 회장도 영철 엄마가 도맡아 했는데 1등을 우리 석훈이가 맨날 해대니 약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 전 간다는 영철 엄마를 앉혀서 술을 한 잔 권했습니다.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술 한 잔씩 하고 풀자는 거였죠. 근데 영철 엄마가 이러는 거였어요. 근데 석훈 엄마, 평생 효자는 없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마음 턱 놓고 있지 마. 또 누가 알아? 석훈이가 늦은 사춘기를 심하게 앓게 될지. 영철엄만 알 수 없는 얘기를 들어놓고 소주잔을 비웠어요. 그리곤 인사 한마디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사춘기란 거 우리 석훈인 정말 없었어요. 다른 애들 공부하다 한 번씩 안 한다고 어깃장 놓고 투정 부릴 때 석훈인 묵묵히 공부만 하던 아이였죠. 그게 한편으론 속상하기도 했어요. 엄마 입장에서 애가 일찍 철든 건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부모 다 있고 집안 여유 있으면 애가 왜 일찍 철이 들겠어요.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지가 보기에도 사는 게 어려우니까 어린애 딱지 일찍 떼고 어른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던 거였죠.
영철 엄마 말이 딱히 기분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웃 상인들이 오히려 입을 삐죽거렸죠. 저 옆편네는 부러우면 부럽다고 할 것이지 왜 잔치집에 와서 초를 쳐? 삐딱구도 신고 모피코트 턱 걸치고 부잣집 마나님인 거 한눈에 알겠구만. 굳이 왜 시장까지 행차하셔서 싫은 소리를 늘어놓는데? 석훈 엄마, 저 옆편네 아들이 만년 2등 했다는 개지? 속상하기도 했을 거야. 갔는데 뭘 뒷얘기를 해. 내가 한 잔 따라줄게. 맛있는 거나 들어. 아들은 장학금 받으며 의대 공부를 했고 가정의학과 의사가 됐어요. 잘 자란 아들이 30이 훌쩍 넘었으니 결혼해서 가정 이루는 거 보는 게 욕심이랄 순 없잖아요. 근데 아들은 바윗돌처럼 꿈쩍도 안 했습니다. 선보라고 하면 묵묵부답이고 만나는 아가씨 있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결혼 문제만큼은 한겨울 서리빨처럼 군이 제 속만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누가 청첩장을 주거나 자식 혼사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 부러웠어요. 며칠 전엔 30살 된 한복집 딸이 결혼을 한다는데 신랑도 동갑이라는 거였죠. 30에 결혼하면 자리 잡고 아기 낳아도 우리 아들 나이가 되고도 남았어요. 숨길 수도 없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지인들은 저보고 나서보라고 부추겼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총각 귀신 만들 거냐고 해서 정신이 번쩍 들었죠. 절대로 우리 석훈이 노총각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전 작정하고 아들한테 중매 얘기를 꺼냈어요. 석훈아, 너 올해 35이야. 내일 모레 금방 40 된다. 엄마, 더는 가만 못 있겠다. 네가 의사라고 하니까 선자리가 엄청 들어와.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기 사진 좀 볼래? 하나같이 얼마나 곱냐. 다들 집안도 좋고 직업도 좋아. 어때? 한번 만나볼 생각이 있어? 아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을 각오하고 사진을 들이밀었죠. 그런데 전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석훈이가 글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였어요. 전 기절초풍하게 놀랐습니다. 들어오는 선짜리 다 거절하세요. 저 만나는 여자친구 있어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죄송해요. 그동안 말 못해서. 사정이 있어서 말씀 못 드렸어요.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은 만나는 애인이 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 당연히 뛸 듯이 기뻤죠. 있구나. 어쩐지. 이 녀석 왜 여태 말 안 했어? 애인이 있으면 진작 데려오지. 됐다 됐어. 그것도 모르고 엄마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알아? 좀 더 확신이 들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네가 좋다는 아가씨인데 엄마 마음에 안 들 리가 있겠니? 얼른 아가씨랑 얘기해서 날 잡아. 엄마는 내일이라도 만날 수 있어. 이게 무슨 일이라니? 그 아가씨랑 얼마나 교제했어? 2년 좀 넘었어요. 뭐? 아이고, 입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렇지. 슬쩍 눈치라도 줬으면 좋았잖아. 알터니가 쑥 빠진 것 같네. 잘했다, 석훈아. 오래 넘기지 말고 장가 가자. 너무 기뻐서 아들 등을 두드려줬는데 어쩐 일인지 석훈의 표정이 환하지가 않더라고요. 전 쑥스러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날부터 전 궁금해서 안달이 났어요. 아들이 만나는 아가씨가 너무 궁금해서 일도 손에 안 잡혔죠. 그래도 아들 장가 보낼 생각에 신나기만 했습니다. 2년이나 만났다니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다 싶었고 당연히 결혼 얘기도 빨리 진행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영 이상하게 굴었어요. 이것저것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하고 언제 만나게 해줄 거냐 물어도 기다려보라고만 했죠. 좋은 사람이라고만 하고 입을 꾹 다물더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만 애 같아서 병이 날 지경이었죠. 석훈이가 왜 저러나 가게에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생선 장사하는 엄마가 창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 집이 너무 부자라 누추한 집안 사정을 보여주기 싫은 것 같았죠. 하도 속이 상해서 친한 분식집 형님한테 속풀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저를 막 혼내더라고요. 아니, 넌 네 아들을 그렇게 몰라? 석훈이가 생전 엄마 부끄럽다고 한 적 있었어? 지도 의사인데 여자 집이 부자면 그럴 수도 있잖아. 생선 장사 이제라도 그만할까? 그건 너무 성급한 생각이고 한번 그 아가씨를 만나봐. 석훈이가 말 못할 사정에 있을지도 모르잖아.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아서 전 기회를 노렸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샤워를 한다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식탁에 핸드폰을 두고 갔는데 그날따라 핸드폰이 열려 있었죠. 이때다 싶어서 전 아들 여자친구의 연락처를 찾아봤어요. 평소 같으면 어림도 없을 일이었지만 이때만큼은 용기를 냈죠. 통화 목록을 보다가 내 사랑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번호를 발견했어요. 분명 아들이 사귀는 여자의 번호였습니다. 전 재빨리 그 번호를 옮겨놓고 모른 척했어요. 석훈아, 핸드폰 네 방에 갖다 놓을게. 네, 어머니. 석훈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씻고 자러 가더라고요.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갑자기 석훈이 애미라고 전화를 하면 그 아가씨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두렵기도 했지만 꼭 한 번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전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석훈이 엄마입니다. 네? 어머,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아주 상냥한 아가씨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전 너무 떨렸지만 준비한 말을 용기 내서 했어요. 내가 아가씨를 꼭 좀 만나보고 싶은데 시간 내줄 수 있어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아닙니다. 기분 안 나빠요. 전 괜찮습니다. 저기 회사가 어디예요? 내가 아가씨 편한 대로 갈게요. 그 아가씨 직장은 아들이 일하는 병원과도 가까웠어요. 전 약속을 잡고 신신당부를 했죠. 석훈이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요. 아가씨는 알겠다고 하면서 공손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를 끝냈는데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무슨 염라대왕이랑 통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긴장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목소리가 너무 상냥하고 예뻐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다음 날 만나기로 했는데 밥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궁금하기도 하고 긴장도 돼서요. 약속 장소에 가면서도 베일에 쌓인 그 아가씨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한편으론 조마조마하기도 했어요. 얼굴에 큰 흉이라도 있나 싶고 아들이 결혼할 아가씨라고 하니 오만 가지 다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카페에 들어가 그 아가씨를 보자마자 걱정이 단번에 사라졌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곱게 앉아있는데 청순하고 너무 참하더라고요. 혹시 아가씨가 장혜정이에요? 나 석훈이 엄마 되는 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시느라 힘들진 않으셨어요? 힘들긴.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지금 왔어요. 첫인상도 그렇게 곱고 참하더니 대화를 나눠보니까 예의도 바르고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런 괜찮은 아가씨를 아들이 왜 안 보여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가씨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낯이 많이 익더라고요. 우리 석훈이랑 웃는 모습이 비슷해서 그런가 무척 낯이 익네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석훈 씨랑 제가 닮았다는 얘기요. 천생연분인가 보네. 난 솔직히 석훈이 빨리 장가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아가씨도 빨리 보고 싶었는데 녀석이 통 움직이질 않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나선 것도 너무 조바심이 나서 그랬어요. 둘이 결혼할 마음이 확실하면 얼른 결혼해요. 상견례도 할 겸 아가씨 부모님도 한번 뵙고 싶은데 어때요?
그런데 내내 밝았던 혜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말을 잘 잇지 못했습니다. 전 무슨 말실수라도 한 줄 알고 긴장했죠. 사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아유, 저런, 언제? 제 물음에 혜정인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죠.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석훈이 녀석이 아가씨 집안 사정 때문에 인사를 미뤘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양친 부모 잃은 게 아가씨 잘못도 아닌데 아들이 미련하게 느껴졌어요. 괜찮다고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고 얼마나 외로웠겠냐고 말을 하려는데 갑자기 아들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는지 이마엔 땀이 나 있고 의사 가운을 그대로 입은 채였어요. 석훈아. 별일 없었어? 혜정아, 어머니 마음대로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제 그만 가세요. 석훈아, 너 왜 그러냐? 말 안 하고 혜정이 만난 건 미안하지만 왜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 그만 가세요. 얘 바쁜 애예요. 집에서 저랑 얘기하세요. 혜정아, 일어나. 얼른 회사에 가 있어. 생전 그런 적 없던 아들은 막 화를 내면서 저를 억지로 일으켰어요. 혜정이한테도 빨리 회사에 가라고 등을 떠밀고요. 전 너무 당황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가 아들의 팔을 뿌리쳤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백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석훈인 더 당황하면서 왜 이러냐고 아가씨를 말렸죠. 전 어리둥절해서 눈만 깜빡거렸고요. 혜정인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훈 씨, 어머니한테 평생 거짓말을 하면서 살 순 없잖아. 안 그래? 거짓말이라니. 얘들아, 무슨 일이야? 아가씨의 말에 석훈인 제 팔을 잡고 있던 손을 힘없이 놓더라고요. 우리 셋은 다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애들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제 얼굴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아버지 성함이 기자 훈자이십니다. 뭐?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절대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이름이 아들의 여자친구 입에서 나온 거였어요. 장기훈? 네가 장기훈 딸이라고? 그게 정말이냐? 네. 이럴 순 없다. 이럴 순 없어. 그 이름 석자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이름은 한평생 제 가슴 속에 대모처럼 박혀 있었어요. 큰 충격을 받은 전 의자에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놀란 아들이 절 부르는 소리에 간신히 눈을 떴어요. 눈앞에 아들과 장기훈의 여식이 나란히 앉아있는 게 보였죠. 눈에 불꽃이 튀고 속에서 천불이 솟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생겨? 석훈이 너, 네가 어떻게 장기훈 딸을 만나? 어떻게 원수 집안의 딸을 만나 결혼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래서 말을 못 꺼낸 거야? 차마 입이 안 떨어졌어? 둘이 당장 헤어져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결혼 못해. 너무 화가 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더는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전 카페를 뛰쳐나왔고 아들이 뒤따라 나와 저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다 지난 일이잖아요. 제가 왜 말을 못 꺼냈겠어요. 죄송해요. 잘못한 것도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혜정이도 헤어질 수가 없다고요. 너무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 네? 그래, 아무리 착한 자식이라도 한 번은 불효를 한다더라. 석훈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저 아가씨 아버지 장기훈 때문에 네 아버지 세상 뜨고 우리 집안 폭삭 망했어. 너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철천지 원수라는 말 몰라? 어떻게 원수 집안 딸을 만나서 연애를 할 수 있냐? 그 여자애랑 정리해라. 지금 당장.
전 아들을 뿌리치고 길을 건너 택시를 탔어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얼이 빠져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털썩 주저앉았죠. 현관에서 신발도 못 벗고 앉아 옛날 생각에 빠졌습니다. 장기훈, 그 사람은 우리 집에서 정원이를 봐주던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저도 사모님 소리 들으며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남편 사업이 잘 돼서 아들 낳고는 세상 부러울 거 없이 살고 있었죠. 넓은 정원 딸린 커다란 2층 집에 일해주는 사람도 많았어요. 남편이 인쇄업을 했는데 사업 수완이 있어서 한마디로 대박이 난 거였습니다. 그땐 핸드폰 컴퓨터도 없어서 책을 무조건 사서 보던 때였어요. 석훈인 우리 부부의 외동아들이었고 전 남편이 주는 돈으로 사모님 소리 들어가며 호강하며 살고 있었죠. 장기호는 정원 일도 보고 망가진 게 있으면 수리를 도맡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불이 났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였고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일어났죠. 번지는 불과 지독한 연기에 사람들이 뛰쳐나오고 난리가 났을 때 장기훈이 안방 금고에 있었던 현금과 금덩어리 보석을 모두 들고 달아났어요.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이미 잠적해서 잡을 수도 없었죠. 남편은 은행도 못 믿어 많은 현금을 집에 두고 있었어요. 이 일로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아 쓰러졌고 뇌경색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죠. 남편이 없으니 사업도 경영이 안 돼서 결국엔 망했고요. 전 그렇게 빈털터리가 됐고 먹고 살기 위해 타지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우리 석훈인 6살 때부터 아빠를 부를 수 없었어요. 전 눈물로 생선을 다듬어야 했고요. 장기훈이란 인간은 저와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장본인이자 철천지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놈의 딸이 석훈이랑 결혼까지 하겠다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전생에 무슨 악연을 진 건지 재산도 모자라 이젠 아들까지 빼앗으려 하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화재도 장기훈이 낸 거라 확신하고 있었죠. 전 가슴을 치며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 깨면 차디찬 바닥에서 뒹굴며 통곡을 했어요. 그날 밤 아들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장사 나갈 준비를 했어요. 아들도 꼴 보기 싫고 살기가 싫었지만 집에만 있다간 말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꼭두 새벽에 아들과 장기훈 딸이 찾아왔어요. 아들 곁에 서 있는 혜정이란 애는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낯이 익었던 이유도 제 아버지를 꼭 닮아서였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만 가라. 둘 다 꼴도 보기 싫어. 어머니, 저희 앞으로 매일 올 거예요. 허락해 주실 때까지 매일요. 죄송해요. 진심이에요. 그렇지만 어머니, 저희 못 헤어져요. 한번 헤어져도 봤어요. 저희도 노력했다고요. 근데 실패했어요. 저도 혜정이도 이제 못 헤어져요. 어머니, 저희 허락해 주세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석훈이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 6살 때부터 아빠 소리도 못하고 컸어. 그때 너랑 나 굶어 죽을 뻔했어.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다 장기훈 때문이라고. 주인 배신한 도둑놈의 딸이랑 결혼을 한다는데 허락하는 어미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 가라.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 제 한 맺힌 절규에 아들은 무릎을 꿇고 울었고 장기훈의 딸 역시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됐어요. 제 가슴도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전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와 장사를 하러 갔죠. 꽝꽝 언 고등어 상자를 바닥에 패대기 치는데도 분이 안 풀렸어요. 아들이 그저 모질이 같고 장기훈 딸은 상여우 같았습니다. 원통하고 분해서 물 한 모금 시원하게 넘길 수가 없었죠. 애들은 서로 약속을 했는지 매일 새벽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무시도 해보고 괜한 짓 하지 말라고 악도 써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애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시장에 있다가 분통이 터져서 아들 병원에 찾아갔어요. 헐레벌떡 나온 아들을 붙잡고 물었죠.
모르고 만났어도 두 집안 악연인 거 알았으면 헤어져야지. 일을 이 지경까지 끌고 와? 세상에 여자가 걔 하나야? 왜 안 헤어지고 버티는 거냐? 애미 복장 터져 죽는 꼴 보고 싶어? 알고 보니 둘은 여러 사람 모이는 동호회 같은 데서 만난 거였어요. 아들 말로는 자기가 먼저 관심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연애한 지 1년이 됐을 때 그 애의 부모 납골당을 따라갔대요. 그리고 알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석훈이도 큰 충격에 빠졌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 그 애한테 털어놨대요. 다 털어놨어요, 제가. 하나도 남김없이 혜정이한테 다 말했다고요. 전화기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1년 동안. 우리 정말로 헤어졌다고요. 헤어졌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왜 다시 만나? 바보 천치도 아니고 이 녀석아. 왜 하필 그 집 딸이냐고. 엄마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알고서 헤어졌으면 독하게 끝내야지. 왜 정을 못 끊고 다시 만나서 이 사달을 만들어? 하늘도 무심하지 어렵게 헤어진 애들은 1년 만에 우연히 마주쳤대요. 거짓말같이 서해 어느 바닷가에서 재회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둘 다 서로를 잊지 못하고 있었고 다시 만났을 땐 다시 헤어질 엄두가 안 났대요. 석훈은 얘기를 하면서도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전 아주 복장이 터졌어요. 너 엄마 고생한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냐. 효도한다고 속 한 번 안 썩이더니 이렇게 크게 배신할 수가 있어? 고생하면서 키워놨더니 이렇게 애미 가슴을 찢어놔? 멀쩡하던 집에 불이 왜 났겠냐? 다 장기훈이 도둑질하려고 꾸민 일이야. 그때 잘못됐어 봐. 너랑 나, 우리 가족 모두 불에 다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애비를 둔 딸이랑 결혼을 시켜달라고? 아이고 이놈아, 차라리 혼자 살아. 아니래요, 어머니. 불난 건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했어요. 혜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털어놓고 가셨대요. 어머니, 제발 차분하게 생각 좀 해보세요. 혜정이 아니면 저 결혼 안 해요. 못 해요, 어머니. 아니 이 녀석이 이젠 그 여자의 말만 듣고 애미 속을 뒤집어? 그래, 너 결혼하지 말고 부모 자식 인연도 끊고 각자 모른 척하고 살자.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어? 너 같은 불효자식이 어딨냐 세상에. 내가 이런 꼴 보자고 널 죽자사자 키운 줄 알아? 전 생각할수록 노엽기만 했습니다. 아들이 그 집 딸만 안 만났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너무 분하기만 했어요. 한겨울 고드름 같은 게 가슴에 맺혔고 그게 너무 시렵고 아팠습니다. 그래도 아들과 그 집 딸은 끈질기게 절 찾아왔어요. 3개월 동안 새벽에 매일같이 찾아와 무릎을 꿇었죠. 그러면서 계절이 바뀌었고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이 됐습니다. 유난히 한파가 몰아친 날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아들과 장기훈의 딸이 집 앞에 찾아왔어요. 말없이 무릎을 꿇는 애들을 보고 또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죠. 소용없어. 괜한 짓 하지 말고 돌아가라. 너희 둘 절대 결혼 못한다. 전 장기훈의 딸을 보고 한마디 더 했어요. 너도 참 독하다. 모자 사이 갈라놓고 칼바람에 이 고생을 하면서까지 이 결혼 해야겠니? 석훈이가 붙잡아도 네가 뿌리쳐야 하는 거 아니냐? 내일부턴 오지 마라. 네가 올수록 반대하는 내 결심은 더 확고해질 뿐이야. 그날은 남동생이 보자고 한 날이었죠. 며칠 전 안부 전화를 해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었고 걱정이 된 남동생은 절 보러 올라온 거였어요. 터미널에서 동생을 만나 바로 찻집으로 갔습니다. 누님이 모르는 게 있어. 장기훈 얘기만 하면 누나가 치를 떨어서 그동안 말 못한 게 있다고. 내가 뭘 모르는데? 화내지 말고 내 얘기 끝까지 들어. 평창 농짐에 불났던 날 장기훈이 금고만 털고 간 게 아니야. 금고가 있던 창고에 석훈이도 있었어. 뭐? 석훈이가 거기 있었어? 전혀 모르고 있던 얘기였고 전 기절하게 놀랐어요. 동생은 굳은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나 제대하고 누나 집에 놀러 갔던 날이었잖아. 불이 나서 다들 정신 없을 때 이 장기훈이 석훈이를 업고 나왔었어.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석훈이 네가 업고 나온 거 아니었어? 내가 같이 잠들긴 했는데 깨보니까 옆에 없었어. 석훈이 잤다가 연기에 질식할 것 같아서 나왔는데 장기훈이 애를 얻고 나오더니 사라진 거야. 금고 털어간 건 나중에 알게 됐지. 그러니까 누나.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석훈이를 그럼 장씨가 구해준 거란 말이야? 그래, 맞아. 넌 그 얘기를 왜 지금에서야 하는데? 그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또 그 다음날 좀 정신이 없었어. 화재로 누나 집은 엉망이 됐지. 금고는 싹 도둑 맞았지. 충격받아 매형도 쓰러지고. 장기훈을 두둔할 상황이 아니었잖아. 근데 누나, 나도 나이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뭐가 아니야? 예전에 매형이 장씨한테 얼마나 심하게 대했어. 아주 못살게 굴었잖아. 누나도 그건 인정할 거야. 장씨도 가장이었어.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었는데 월급도 쥐꼬리만큼 줬잖아. 노비라도 되는 것처럼 막 천대하고. 그랬어, 안 그랬어? 부정은 못하겠다. 네 매형 그런 쪽으론 인정이 없었으니까. 솔직히 이 나이 되니까 장씨가 이해가 돼. 오죽하면 그랬겠어. 그러니까 누나도 애들한테 너무 모질게 굴지 마. 매형은 잘했어. 또 장기훈은 석훈이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라고. 그래도 남의 재산을 다 갖고 도망가면 돼? 그런 짓까지 하면 안 되지. 우리 석훈이만 구해줬으면 철천지 원수가 됐겠니? 모든 일엔 책임이 따르는 거야. 말은 그렇게 해도 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 씨가 석훈을 구해줬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일이 바쁜 동생은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갔고 전 집으로 갔습니다. 불이 난 평창동 집엔 안방에 비밀스럽게 딸린 작은 방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엔 금고도 있었고 남편의 간식인 꿀과 곶감도 있었죠. 석훈인 5살이었고 남편은 종종 아들한테 곶감을 꺼내주곤 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잠든 사이 석훈인 몰래 그 방에 들어간 거였고 몰래 곶감을 꺼내 먹다가 잠이 든 거였어요. 화재를 피해 모두 집 밖으로 나올 때 장 씨는 금고방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잠든 석훈이를 발견하곤 마당에 업고 나왔던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장기훈은 재산을 훔쳐 달아난 도둑이기도 하지만 아들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했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렸죠. 이 노릇을 어떻게 하나 몰랐던 진실에 화를 내고 집에 왔지만 저도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소위 술 좋아하는 한량이었고 돈 좀 잘 번다고 집안일 해주는 사람들에게도 막 대했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여보, 자꾸 왜 그래요? 월급도 적게 주면서 왜 자꾸 부려먹고 막대해요? 제발 그러지 좀 말아요. 그 업보 다 돌아온다고요. 아빠, 한 세상 떵떵거리고 잘 살다 가면 그만이지 무슨 놈의 업보. 얼마나 돈 벌기 좋은 세상인데 남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 다 능력껏 사는 거야. 싫으면 우리 집 나가면 되지 누가 붙잡는데. 그래도 때 되면 월급도 올려주고 연말이나 명절엔 보상도 해줘야지. 입 싹 씻는 거 나 민망해서 더는 못해요. 어디 딴 나라 사람이에요? 지난 추석 명절엔 일하는 사람들 내가 따로 보너스 챙겨줬다고요. 뭐? 옆편 내가 돈이 남아도나? 다음부터 절대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상의도 없이 그게 무슨 짓이야? 다음 달 월급에서 그 돈 까고 줘. 알았어? 모진 남편은 특히 장 씨한테 더 심하게 굴었습니다. 장 씨가 어렵게 사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지인이 사정이 딱한 사람이니 부잣집에서 거둬달라고 해서 데리고 있었고요. 딸이 하나 있는데 아내가 출산 후 몸이 자주 아프다고 했어요. 사정이 좋지 않으니 가부를 해달라고 한 적도 있었고요. 월급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저도 가끔 남편 몰래 월급을 땡겨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왕처럼 굴었어요.
본인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으면서 유세가 대단했죠. 특히 장 씨한테는 유달리 매정하게 굴더라고요. 아이, 구두 닦아놨어? 예, 사장님. 닦아놨습니다. 이게 뭐야? 손자국이 남았잖아. 다시 닦아!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 멍청하기는.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가? 제가 볼 때도 심할 때가 많았어요. 남편은 주사도 좀 있었는데 술만 마시고 오면 장 씨를 찾았습니다. 화풀이 대상으로 장 씨를 그렇게 괴롭혔죠. 심란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한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과 장 씨 딸이 여전히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하필 그날은 눈도 내리고 칼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둘은 손을 꼭 붙잡고 덜덜 떨면서도 버티고 있었던 거였죠. 속이 그렇게 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 진짜 이럴래? 이래도 아무 소용없어. 당장 일어나라. 어머니, 제발 허락해주세요. 네? 저 혜정이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녀석아, 내가 이 말까지 해야겠어? 선택해. 얘야, 네 엄마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네가 끝까지 얘 포기 못한다면 엄마하고는 영 끊어라. 너 아버지 없이 자라는 거 보면서 엄마 속이 새카맣게 다 탔어, 이 녀석아. 근데 어디 여자가 없어서 장기훈이 여식을 데려와? 세상에 이런 불효가 어딨냐?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내 아들 석훈이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희 못 헤어진다고요. 아버지 그렇게 되신 건 저도 마음 아파요. 근데 어머니, 저랑 혜정이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어머니 아들로 그분 딸로 태어난 것 뿐이잖아요. 저희 다른 사람과는 결혼 못해요. 어머니, 어른이시잖아요. 이번 한 번만 허락해주세요. 제가 언제 어머니 말 거역한 적 있어요? 어머니 부탁이에요. 아들은 제 손을 잡았지만 전 매정하게 뿌리쳤어요. 그걸 본 혜정이가 제 종아리를 잡고 엎드려 매달렸습니다. 울면서 자기가 대신 사죄드린다고 한평생 마음의 빚 잊지 않겠다며 절 설득했어요. 제가 잘할게요.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요, 어머니. 석훈 씨랑 저 헤어질 수가 없어요.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아버지 몫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요. 제발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네, 어머니. 누가 네 어머니냐? 조용하던 집에 평지풍파 일으켜놓고 그렇게 좋던 모자 사이 하루아침에 갈라놓고 너도 참 뻔뻔도 하다. 결혼? 어디 해봐라. 대신 내 허락받을 생각까지 하지 마. 어디 그런 욕심을 부려? 지구 끝에 가서 결혼을 하든 약혼을 하든 니들 마음대로 해.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혜정이마저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석훈 씨, 왜 그래? 정신 좀 차려봐. 돌아보니 석훈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열이 펄펄 끓고 있었어요. 아픈 몸으로 그 추운 날 밖에 몇 시간씩 벌을 서고 있던 거였어요. 전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고 아들은 응급실로 실려갔죠. 손발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들이 이대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눈앞이 캄캄했어요. 다행히 석훈이는 조치를 받고 깨어났고 큰 이상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죠. 전 혜정이한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가라. 석훈이도 깨어났고 나도 피곤해. 너도 집에 가서 잘 생각해봐. 둘이 이러는 게 잘하는 짓인지. 하지만 혜정이는 석훈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울고불고 하면서 곁에만 있게 해달라고 회복하는 거 보고 가겠다고 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응급실을 나오는데 머리가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날 하루 연달아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몸이 말이 아니었죠. 언제 뒤따라 나왔는지 혜정이가 절 부축해 주더군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전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두근거리는 심장을 가라앉히려 약을 먹고 한숨 돌려야 했죠. 남동생한테 들은 얘기와 아파서 쓰러진 아들 생각,
울고불며 아들을 감싸 안던 혜정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그날은 남편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요? 사람한테 잘하라고 했잖아요. 장 씨랑 그런 일만 없었어도 애들이 왜 이런 고생을 해요? 내가 죽도록 반대할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다 보고 있어요? 일을 어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울고 있는데 남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사정 얘기를 하니까 혀를 차더라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세상 천지 못 봤다고 저한테 고집 그만 부리라고 했습니다. 이 석훈이가 지금껏 효도했으면 됐지. 무슨 욕심을 더 부려. 걔가 어릴 때부터 뭐 사달라고 비싼 거 내놓으라고 누나 힘들게 한 적 있어?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런 거면 빚을 져서라도 사주겠어. 누님도 참 딱하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 용서가 안 돼. 막말로 장기훈이 매형을 어떻게 하기라도 했어. 자식도 있는 사람한테 하도 악랄하게 구니까 순간적으로 앙심을 먹었겠지. 그리고 석훈이 생명을 구해줬는데 아직도 마음이 안 돌아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응급실에 실려가는 것 보고도 이래. 한치 건너 두치라고. 네 자식이 그래봐라. 마음이 쉽게 돌아서나. 20년 넘게 원망하며 살았던 집안이야. 그런 집 딸을 며느리로 들이는 게 넌 쉽겠어? 고집도 적당히 부리셔. 이러다 그 둘이 잠적이라도 하면 이 누님은 살 수 있겠어. 내 말이 심하다고 하지 말고 마음 돌려. 아예 얼른 병원에 나가. 결혼은 반대하면서 그 아가씨 밤새도록 석훈이 간호하게 둘 거야. 전 몸을 다시 추스르고 택시를 탔습니다. 화를 내는 동생이 야속하지도 않았어요. 뒤집어 생각해보면 동생 말이 다 맞았어요. 장 씨는 어떻게 보면 원수가 아니라 우리 석훈이 생명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죠. 하지만 너무 오랜 세월 원망하며 살다 보니 생각을 한꺼번에 뒤집기가 어려웠어요. 아들은 병실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슬쩍 들여다보니 아들은 잠들어 있었고 혜정인 보호자 의자에 앉아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었죠. 마음고생을 심하게 해선지 혜정이 얼굴도 말이 아니었어요. 볼이 쑥 꺼진 게 초췌해 보였죠. 그런 와중에도 둘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둘 다 애처롭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누가 이 아이들한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석훈이도 혜정이도 서로를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요. 전 연신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죠. 연분이란 건 따로 있다는데 이 아이들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도 드라마 많이 봤지만 부모들이 결혼 반대하는 장면 나올 때마다 그랬어요. 어른들이 좀 양보하지. 무슨 고집을 저렇게 부리나? 철없는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젊은 애들 속을 어지간히도 썩인다고 속 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젊은 청춘들이 꽃도 못 피워보고 죽었잖아요. 그건 비극으로 끝났지만 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그래선 안 되는 일이었죠. 잠든 혜정이의 얼굴에 장 씨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불길과 연기 속에서 우리 석훈이를 안고 나오는 장 씨의 모습이 눈에 그려졌어요. 만약 그때 석훈이가 잘못됐었다면 전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전 조용히 병실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한바탕 눈물을 쏟고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런 뒤 다시 병실로 돌아가 혜정이의 옆에 앉았어요. 그 아이는 제 인기척에 눈을 뜨더라고요. 혜정아, 깼니? 내가 할 말이 있다. 잠깐 좀 나와볼래? 그 앤 말없이 따라 나오면서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이제 가라고 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벌써부터 그 앤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죠. 울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혜정아, 우리 석훈이랑 결혼해. 내가 허락하마.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결혼해 둘이.
내가 어리석었다. 이렇게 좋아하는 둘을 억지로 갈라놓으려고 했어. 석훈이 퇴원하고 몸 회복하는 대로 결혼 준비하자.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지? 미안하다. 이건 내 진심이야. 전 혜정이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아이 놀란 표정으로 울기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고생이 있으니 믿기지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너희 결혼 반대한 건 순전히 내 한 때문인 것 같구나. 얼마 전에 알게 됐어. 평창동 집에 불이 났던 날 네 아버지가 우리 석훈이를 안고 나왔다는 걸. 다 지난 일 잘잘못 따지면서 고집 부린 거 사과하마. 오히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네 아버진 석훈이 생명의 은인이야. 둘이 결혼해서 잘 살아. 내가 할 말은 이게 다야. 전 혜정이에게 제가 끼고 있던 금가락지를 껴줬습니다. 그 아이 손가락의 가락지는 너무 커서 빙글빙글 돌아갔어요. 손가락이 이게 뭐냐? 잘 먹고 살 좀 쪄야겠다. 어머니, 저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전 고개를 끄덕이며 혜정이를 꼭 안아줬어요. 금가락지는 저도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였습니다. 며느리 생기면 주려고 했던 반지인데 지금껏 간직하고 있었어요. 늘 끼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큰 불이 났을 때도 유일하게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죠. 혜정인 반지를 보고 울다가 웃다가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웃는 건 그때 처음 봤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활짝 웃는데 세상에 선녀처럼 예뻤습니다. 늘 울리기만 했던 게 미안할 정도였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아들이 저를 보더니 혜정이 어디 갔냐고 묻더라고요. 전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습니다. 심각한 얼굴로 듣던 아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정말요? 정말요, 어머니?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둘이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아. 엄마는 더 바라는 것도 없어. 어머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벌떡 일어나 저를 얼싸 안았어요. 석훈이의 밝은 얼굴을 본 게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았는데 간만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후련하고 아주 개운했어요. 진작 허락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 마음이 일찍 돌아서지 않은 게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당장 퇴원했고 혜정이를 만나러 나간다고 했어요. 보나마나 둘이 펑펑 울게 뻔했습니다. 전 손수건을 챙겨주면서 말했어요. 혜정이 너무 울리지 말고 보양식이라도 사주라고요. 너무 말라서 걱정이라고 밥 먹이게 언제든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아들이 절 덥석 안았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답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요? 너만 그런 줄 아냐? 나야말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 같네. 저흰 모처럼 마주보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죠. 결혼 날짜도 잡고 식장도 일사천리로 잡더니 집을 보러 다니자면서 저를 그렇게 불러내는 거였어요. 전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혜정이가 절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친정 엄마도 안 계신데 혼자 결혼 준비하려니 허전하고 서럽다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전 예비 며느리와 함께 부엌 살림도 사러 다니고 이것저것 구경 다니면서 데이트도 많이 했죠. 꼭 딸이 하나 생긴 것처럼 너무 좋더라고요. 전 며느리가 될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걸 마음껏 해줬습니다. 그동안 안 쓰고 모은 돈으로 화장품부터 폐물까지 모자람 없이 해줬어요. 혜정이 너무 과분하다고 했지만 사실 해주고 싶은 건 더 많았습니다. 내가 그랬잖니. 돌아가신 사돈어른이 석훈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동안 갚아야 할 거 지금 갚는 거야. 아무 소리 말고 받아라. 마음 같아선 더 해주고 싶어. 어머니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주신 것만 해도 충분해요. 아니 넘쳐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너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련? 너 저번에 보니까 바쁘다고 점심도 거르는 것 같더라. 앞으론 절대로 끼니 거르지 마.
굶지 말고 뭐라도 챙겨 먹어. 그러다 개미어리도 없어지겠다.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알았지? 애들은 집에 자주 왔어요. 아들과 둘만 있던 밥상에 혜정이까지 있으니까 더 푸근하고 좋더라고요. 하루는 애들 보내고 설거지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망한 건 자업자득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워낙 돈밖에 모르고 유세가 심한 양반이어서 업계에 안 좋은 소문도 돌고 있었고 집으로 가끔 협박 전화도 왔었습니다. 남편은 오로지 돈밖에 몰랐고 인정이라는 게 없어서 원한을 많이 사고 다녔어요. 그런 걸 장씨만 탓하고 살았으니 저도 참 못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장씨는 혜정이가 어렸을 때 폐결핵에 걸려 힘들게 세상을 떴다고 들었어요. 혜정이 어머니도 투병하다가 5년 전 생을 마감했고요. 어느 날 혜정이가 저한테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저희 아빠가 모아놓으신 돈이에요. 엄마 말로는 저희 아빠 죄책감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셨대요. 돈도 거의 못 쓰셨고요. 그리고 그때 화재는 아빠가 낸 게 아니라고 그것만은 꼭 밝히고 싶다고 엄마한테 두고두고 말씀하셨대요. 제가 대신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이 돈 주인은 따로 있다고 늘 그러셨대요. 이거라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이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신 거 정말 어려운 결정이라는 거 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통장에는 3억이라는 돈이 들어있었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 혜정이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선에서 집안 사이의 악연을 끊겠다고요. 그런데 그 악연은 이미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혜정이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감동했어요. 전 그 통장을 다시 혜정이한테 돌려줬습니다. 이거 난 필요 없다. 사돈 어른이 우리 집에 진 빚은 없어. 우리 석훈이 구해준 걸로 다 하셨다. 말했다시피 석훈이 아버지가 잘못을 많이 했어. 그건 내가 대신 사과하마. 우리 이걸로 과거의 일은 다 잊고 새 출발하는 게 어떻겠니?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면서 한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자꾸나. 혜정이와 전 부둥켜 안고 마지막으로 실컷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아들과 혜정인 하객들의 큰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제 아들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그 둘은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 꼭 맞았습니다. 어찌나 예쁘고 멋있던지 보는 사람 모두가 감탄을 했죠. 둘이 척 봐도 천생연분이구만. 난 저렇게 예쁜 신부는 또 처음이네. 석훈이야 워낙 멋있고. 아이 박 여사 울어? 울긴 누가 운다 그래? 이런 날 울어도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아이 실컷 울라고. 기뻐서 우는 건 괜찮아. 결혼식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사실 기쁜 일은 하나 더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뱃속에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었죠. 태명도 행복이라고 지었더라고요. 아들 내외는 가까운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고 전 홀가분함과 섭섭함을 동시에 느끼며 숨가쁘게 준비해온 혼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될 뻔한 아들과 며느린 행복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됐네요. 전 제 바람대로 시장에서 장사 열심히 해가며 태어날 손주를 기다릴 생각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흐뭇하네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